안녕하세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자 윤탱입니다. 네, 신년이 좀 밝은 지도 벌써 보름이 넘었네요. 보름이 20일 가까이 이제 지났는데. 첫 달이 가고 있어요. 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신년 특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놀라운 기록이죠? 연말까지 계속 신년 특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설날이 올 때까지는 신년이 아닌 거 아닙니까? 맞다. 우리는 구정을 세잖아요. 네, 그래 설날 때까지 가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신년 특집 3번째까지 했었는데 이제 4번째, 5번째 뭐 이렇게 남았어요. 네. 5개를 준비를 해서 그래서 오늘은 이제 4번째 시간. 어떤 내용이죠? 국방 외교 이쪽과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국방 외교면 아무래도 뭐 최근에 있었던 수소폭탄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수소폭탄이 한번 빵 터지면서 지금 북한의 국방 외교 노선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갖고 또 전문가들은 다 틀려가지고 사람들이 신년사를 보고 북한이 올해 국방 외교는 아무래도 좀 이제 비중이 떨어지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전망이 나오기가 무섭게 수소폭탄이 터지면서 이거 뭐지? 경제에 집중할 줄 알았는데 수소폭탄을 아주 재밌는 일이 발생을 한 거죠. 자, 근데 사실은 그 전망이 틀린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을 하니까 올해는 그럼 이제 경제는 포기하고 국방을 군사로 그냥 나가나? 그게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경제는 경제고 수소폭탄은 수소폭탄인 건데 사람들이 너무 이제 막 한쪽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둘 다 정말 획일된 생각이네요. 북한 같은 경우는 둘 다 하겠다 이렇게 계속 입장을 밝혀왔는데 한국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평가해서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자, 아무튼 올해 이제 신년사를 기준으로 해서 북한의 올해 국방 노선이 뭔가 이렇게 보면은 북한이 올해를 오중읍 7연대 칭호 쟁취 운동 20년이 되는 해다 이렇게 이제 딱 규정을 했더라고요. 이게 어떤 운동이죠? 이게 오중읍 7연대 이게 뭐냐면은 오중읍이라는 사람은 항일 빨치산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이 혁명의 수뇌부 보위, 수령에 대한 충실성, 수령의 명령 결사 관철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통일부에서는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항일 운동 하던 그 빨치산 활동을 하던 그 시기에 이제 김일성 주석이 빨치산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조선인 부대의 이제 사령관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 지도부를 어쨌든 일본에서는 토벌을 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이제 막아낸 1등 공신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오중읍 7연대 그때 이제 아마 7연대였나 봐요. 오중읍 이 연대장이. 그래서 오중읍 7연대라는 칭호를 가장 북한에서 이제 잘 되는 연대한테 주는 거예요. 너네가 오중읍 7연대다. 이렇게. 그래서 이 칭호를 받는 연대들은 북한 내에서 이제 되게 잘 되는 연대로 이렇게 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올해가 이런 이제 칭호 쟁취 운동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등장한 지 20년이 된 거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건 뭐냐면 군대 무슨 훈련자라고 이런 거보다는 정치 사상 강화 이런 거에 좀 이제 초점이 맞춰진 그런 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당이 제시한 4대 강군화 노선을 관철하는 데서 전환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 4대 강군화 노선이 뭔지가 사실 약간 미스테리예요. 아직까지 나온 게 없는 건가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제 발견을 했어요. 근데 이게 어디 국정원에서도 전혀 모르고 언론에서도 이 4대 강군화 노선이 뭔지에 대해서는 전혀 보도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얼마 전에 정창현 교수, 국민대 교수인데 네. 그분이 자기 페이스북에 올린 걸 제가 보고 알았어요. 4대 강군화 노선이 이거구나. 알았는데 이제 뭐냐면 정치 사상 강군화, 도덕 강군화, 그다음에 이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까먹었습니다, 제가. 다병종 강군화인가?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이 군을 만들어서 강군화를 하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있었는데 그런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강군을 만들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훈련 많이 하고 무기 잘 만들고 이런 거보다 정치 사상 강군, 도덕 강군 이런 걸 얘기하는 거 보면 군인들의 어떤 정치 사상 문제 이런 것들을 북한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또 군대가 강성 국가 건설의 주요 전구들마다에서 돌파구를 열고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적극 찾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특이하죠. 군대한테 인민을 위해 좋은 일을 적극 찾아해라. 이런. 바쁘겠어요. 여기 군인들은 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훈련도 해야 되지. 네. 건설장도 나가야 되고 인민을 위해 좋은 일, 청소도 하고 막 그래야 되나? 너무 추상적이니까 다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왠지. 예. 그 다음에 이제 군대 말고도 준 군사 조직에 대한 과제도 좀 제시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준 군사 조직이라 하면 이제 예비군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먼저 이제 찝은 건 뭐냐면은 인민보안부 산하의 조선인민 내무군에게 이제 뭘 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인민보안부는 우리로 치면 경찰이거든요. 경찰청. 그 산하에 있는 그러니까 경찰청 우리도 보면 경찰 밑에 의무경찰인가? 그거 있잖아요. 네. 네. 교통경찰, 교통 정리하고 뭐 이런. 네. 그런 이제 비슷한 건데 조선인민 내무군은 국경이나 주요 시설물 경비를 서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왜 사진이나 이런 거 보면 주요 시설물들 앞에 군인이 이렇게 막 지키고 서 있잖아요. 네. 그게 군인이 아니고 사실은 경찰인 거예요. 조선인민 내무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민군이 아닌 거죠. 정확하게는. 그런 이제 약간 좀 차이가 있다. 그런 건데 여기서는 뭐라 했냐면 혁명의 수뇌부와 사회주의 제도, 인민의 생명 재산을 노리는 계급적 원수들과 적대 분자들의 준동을 맹하 단계에서 분쇄하라. 뭐 이런 이제 그런 걸 요구를 했다 그래요. 그럼 북한에서는 그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 주요 시설물이나 이런 데에 대한 테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려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건가요? 이건 뭐 반세기 넘게 항상 그래왔죠. 아, 이번에 특별히 뭔가 테러가 예상된다 뭐 그런 건 아니고, 항상 이런 이제 조심해야 된다, 각성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는 뭐 거의 매번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비군에 해당하는 게 노농저기군과 붉은 청년 근위대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전투정치 훈련을 강화하고 향토 방위를 위한 만단의 전투 동원 준비를 갖출 것, 뭐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치면 이제 예비군이나 아니면 민방위 뭐 이런 개념인 거죠. 근데 여기는 우리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예비군은 잘해야 소총 쏘고 뭐 그러잖아요. 네. 뭐 민방위는 아예 총은 잡질 않죠. 민방위 모여서 이제 주로 이제 소화기 뭐 하는 거, 응급처치법 이런 거 배우고 그러는데 여기는 예비군들이 그 장갑차 몰고 다니고 막 그래요. 트랙터에다가 미사일 달고 다니고. 대박이네요. 네,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이제 군수공업 부문에 대해서도 군자리 혁명 정신을 발휘하여 적들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우리식의 다양한 군사적 타격 수단들을 더 많이 개발 생산할 것을 이제 뭐 지시를 합니다.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게 뭔가요? 군자리가 좀 이상하죠. 군자리? 군대하고 뭐 관계 있나? 무슨 군발이 말이야? 같아요. 군발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비슷하네요. 여기가 지명이에요, 지명. 리. 군자리. 군자라는 리. 예. 그게 이제 군자리 혁명 정신이 뭐냐면 이 군자리가 옛날에 한국전쟁 당시에 여기 군수공장이 있었대요. 네. 군수공장에서 이제 뭐 기관총도 만들고 총알도 만들고 막 이런 걸 했는데 아주 이제 생산을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전쟁 시기였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 다 이제 지하 위에 있으면 폭격을 당하니까 지하에 공장들이 다 있고 또 남자들은 다 전쟁하러 갔으니까 여자들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지하에서 이렇게 전기가 막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니까 맨손으로 막 무기를 깎아가지고 만들었다. 막 이런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북한의 첫 공장 대학도 나오고 군수 공업 부문의 첫 노력용도 여기서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지역의 그런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그런 정신을 이제 발휘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이제 얘기가 되는 거고. 군자리가 이름이 좀 특이하잖아요. 군자. 네. 이게 뭐냐면 임금 군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 아들자. 임금의 아들. 그래서 여기가 단군의 맏아들인 부루가 단군의 맏아들이라고 그래요. 부루가 이 지역에서 무슨 행적이 있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뭐 군자리가 된 거라고 하네요. 지금은 그 군자리는 없어요. 행정지명으로는. 덕암리로 바뀌었다 그래요. 아, 예. 아무튼 군자리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죠. 네. 그러니까 다양한 군사적 타격 수단을 개발하라고 했으니까 네. 그럼 수소폭탄도 하나 만들어보고 뭐 해야 되겠네요. 자, 근데 어쨌든 예년에 비해서 볼 때 신년사에서 확실히 국방 분야가 비중이 줄어든 건 맞아요. 네. 순서도 이제 뭐 경제 뒤로 이렇게 밀려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올해 이제 북한은 군사 부문에서 그렇게 크게 막 강조를 하지는 않겠다라고 예상을 했던 거고 저도 뭐 그 예상이 틀렸다라는 생각 안 합니다. 수소폭탄 실험은 원래 할 때가 돼서 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방 외교니까 외교도 좀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외교는 근데 사실 크게 뭐 많이 나온 건 없고 미국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북한이 이제 종종 신년사에서 미국 얘기를 해요. 지난해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 이 조선반도, 한반도를 얘기하는 거죠. 전쟁 위협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자고 제안했으나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고집하는 바람에 정세를 긴장 격화로 몰아갔다. 그리고 인권 문제를 제기했다. 이러면서 이제 미국을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너네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자주 성군 사회주의의 길을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딱 명시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하고는 너네한테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래도 미국이 올해 대선이 있잖아요. 네. 대선이 있는 해에는 사실 뭐 협상을 해서 뭘 진척시키거나 이러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너네랑 뭐 새로 뭘 하거나 그러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예전에도 2000년에 클린턴 정부 때랑 2008년에 부시 정부 때도 막판에 성과들이 있었잖아요. 예, 뭐 합의문 나오고 네. 그랬죠. 그런데 정권 바뀌고 나서 그냥 막 흐지부지 됐던 네. 그런 경험도 아마 약간 반영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원론적인 대외 정책도 나왔는데 침략과 전쟁,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는 세계 인민들과의 연대성을 더욱 강화하며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 협조 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 이런 표현들은 이제 사실 거의 매년 나오는 표현들이죠. 자, 뭐 그렇게 됐는데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제 수소폭탄이죠. 수소폭탄 실험 왜 갑자기 했냐? 올해 신년사에서 국방을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할 때 돼서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할 때가 돼서 한 거다. 결국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건데 북한에서도 그렇게 밝혔어요. 이번에 어디죠? 외무성 대변인인가가 그렇게 밝혔어요. 그건 원래 우리가 할 때가 돼서 한 거다. 이렇게 밝혔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원래 작년 초에 하려고 계획이 돼 있었다는 거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작년 1월 10일 날 북한에서 입장을 밝힌 게 있어요.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임시 중지하면 자신들도 핵실험을 임시 중지하겠다. 이렇게 미국한테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해석하면 너네 한미연합 훈련 계속하면 우리도 핵실험을 계속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핵실험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힌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것 같다라고 예측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1년간 안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자꾸 이 전문가들 골탕 먹이려고 북한에서 핵실험 하겠다라고 해놓고 1년간 안 하다가 이제 북한은 이제 핵실험을 안 할 것 같다라고 경제 좀 하니까 해봐야지 했는데 갑자기 핵실험 빡 하고 이런 참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는 북한에서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미국에서 그날로 바로 거부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거부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 뭐 북한 입장에서 그래 핵실험 하라는 얘기구나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고. 네. 북한이 2013년에 이제 3차 핵실험 했었는데 그때 발표한 게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 노선이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제건설도 하고 핵무기 개발도 같이 하겠다, 동급으로. 이게 이제 뭐의 변형이냐면 원래 그 전에 북한의 노선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병진 노선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국방이 핵무기로 바뀐 거죠. 국방 중에서도 우리는 이제 핵무기에 집중 투자하겠다. 그래서 계속 신형 핵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신형 핵무기를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핵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실험은 원래 계속 이제 앞으로 하게 돼 있고, 다만 북한이 지난해에 핵실험을 하려다가 미국한테 제안을 한번 해본 거죠. 네. 우리가 핵실험을 안 할 수도 있는데 너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거든 했는데 미국에서 그냥 해! 라고 한 거죠, 사실은. 야, 그냥 해라, 그냥 해. 북에서 알았어, 하라고 했으니까 할게. 이렇게 해서 이제 핵실험을 한 거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핵실험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이 수소폭탄이 정치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전 세계 수소폭탄을 보유한 나라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이렇게 5개 나라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5개 나라는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죠. 네. 그렇죠. 북한도요? 아니요, 이 그건 5개 아니죠. 나라. 아니죠. 미국, 네. 러시아, 영국, 네. 프랑스, 중국 이 5개 나라가 5개인 거죠.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고 또 재밌는 게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만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가 하나 더 있어요. SLBM. 예, 그렇죠.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도 이 5개 나라만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북한이 이제 작년 올해를 거쳐서 이 2개를 다 갖게 됐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북한이? 우리도 상임 이사국에 들어가겠다! 라고 요구를 할 수도 있겠죠? 유엔에 큰 이제 파장이 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예. 물론 그런 요구를 할 것 같지는 않고, 네. 한다고 해서 받아주지도 않겠지만, 여기에 지금 원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일본이 들어가려고 그렇게 로비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일본이 둘 다 갖고 있나요? SLBM이 있나요? 일본? 아니요, 일본은 핵무기도 없고 SLBM도 없죠. 하지만 일본이 자기들도 세계 경제에 중요한 나라인데 우리도 이제 들어가야 되지 않냐. 세계 암이에요. 뭐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2차 세계대전 승전국들이 만든 거예요. 예. 그렇죠.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이게 다 승전국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독일은 아무리 국력이 세도 여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 일본도 마찬가지고. 여기 패전 국가니까 이탈리아도. 네. 그런 건데 어쨌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엔 중심의 이 국제 질서가 이제 좀 낡았고 유엔 안보리가 사실상 아무 역할을 못 하잖아요. 네. 좀 뭐 중동 지역에서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데 유엔 안보리가 뭘 합니까? 아무도 못 하죠. 네. 그러니 유엔을 중심으로 한 이 국제 질서는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이제 북한의 입장이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 전부터 유엔의 이 한계, 유엔 개혁의 필요성 이런 것들 계속 지적을 했었거든요. 네. 사실 북한 입장에서 아니 우리가 저 5개 나라들하고 동급인데 왜 우리를 안 끼워주냐. 기분이 좀 나쁘다 이거죠. 기분 나빠서 나는 질소폭탄까지 개발했어. 질소로 폭탄을 만들면 정말 천재가 될 거야. 비료가 쏟아지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이런 이제 수소폭탄 실험 때문에 이 국제 질서에도 상당한 이제 충격이 올 수밖에 없고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번 이제 수소폭탄 실험 발표하기 전에 회의를 했죠.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바로 했어요. 아무래도 수소폭탄인 것 같다 이거죠. 동북아의 안보 지형을 뒤흔들고 북한 핵 문제의 성격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딱 지적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참 이 국제사회의 이 질서를 본 눈이 있는 것 같아요. 수소폭탄 실험이 어떤 이제 의미가 있는지를 잘 분석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국내로는 그 눈을 안 돌리시나 봐요. 주로 해외로. 뭐 북한에 제가 이번에 또 주말에 어떤 분이 강연을 해주셔서 갔다 왔는데 예. 우리 경제에 집중한다는 건 착각이었고 북한은 헌법에서 그 국방 쪽을 충실하게 하는 거는 법으로 나라의 그 법으로 되어 있다. 핵부요국이라고 돼 있죠 헌법에. 네. 또 그런 얘기가 또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뭐 수소폭탄을 실험으로 경제와 군사, 외교, 국방 그 언어도 놓치지 않겠다는 북한의 좀 신년사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도 될까요? 아 예, 아우 정리를 아주 잘하시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좀 놀라운 보름이 지나도록 계속되고 있는 신년 특집 5번째는 다음 이 시간에.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우리 NK투데이가 협동조합인 것 알고 계시죠? 네, 언론 협동조합 NK투데이죠. 네. 근데 왜 협동조합이에요? 협동조합은 지분과 상관없이 조합원 모두가 동일한 권리를 갖는 민주적인 조직 형태거든요. 그래서 요즘 뜻있는 언론사들이 협동조합으로 바꾼 추세입니다. 네, 진짜 멋있어요. 약간. 그러면은 조합원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일단 언론협동조합 NK투데이의 한 가족이 되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특권이요? 네. 네. 그리고 각종 행사나 강연, 도서 판매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조합원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홈페이지에 조합원 가입 안내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조합원에 가입하시려면 출자금과 월 조합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북한 소식을 정확히 보도해서 통일을 앞당기는 언론협동조합 NK투데이의 조합원이 꼭 되어주세요. 그리고 조합원 가입이 부담되시면 유료 구독자로 가입하셔도 좋습니다. 혜택은 똑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nktoday.kr로 들어오셔서 확인하십시오.